폐광산의 거대한 아가리 속으로 트럭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순간 세상은 지독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엔진의 잔열이 식어가며 내는 금속성 소음만이 불규칙하게 동굴 벽면을 타고 울려 퍼졌고 그 뒤를 잇는 것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차가운 물방울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뇌신경과 연결된 시스템은 그 고요함 속에서 수만 가지의 데이터를 긁어모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단순히 빛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파와 신호들이 뒤엉킨 또 다른 의미의 전장이었습니다. 나는 핸들 위에 힘없이 놓인 단말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 속의 황금빛 코드는 이제 내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증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숙주의 몸을 파먹고 자라는 암세포처럼 붉은 제왕의 데이터 조각들이 내 기억의 파편들과 충돌하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시스템 내부 동기화율 94% 경고 붉은 제왕 자아 엔진이 사용자 의식의 제어권을 침식 중입니다. 분석 폐광산 내부의 히토류 광물 성분이 시스템의 양자 연산 성능을 비정상적으로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머릿속이 쪼개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시야가 번쩍였습니다.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동굴 내부의 지형이 달러 vx y 지달러의 입체 함수로 치환되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벽면의 균열 하나하나, 공기의 흐름, 심지어 동굴 깊숙한 곳에서 잠자고 있는 낡은 전선들의 위치까지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를 지배하기 위해 설계된 절대적인 포식자의 시각이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내 자아를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아버지가 원한 건 이런 괴물이 되는 게 아니었어. 내 비명 같은 혼잣말에 검은 나비가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짚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시스템은 그녀의 신체 정보를 차가운 수치로만 보고했습니다. 체온 36.2도, 심박수 분당 98회, 근육 긴장도 상. 진우동무, 정신 좀 차려보라우. 눈빛이 꼭 사람이 아닌 것 같단 말이오. 검은 나비의 목소리에 섞인 두려움을 감지했지만 나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스템 창 하단의 보라색 경고등이 미친 듯이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드론과 위성 신호는 차단되었지만 폐광산의 유일한 입구를 향해 다가오는 무언가가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격대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정의하는 최상위 포식자의 신호였습니다. 긴급 감지, 전자기 유령, 프로토콜 감지 대상 보위부 특수기술, 작전국 산하 유령조 호스트 유닛인원 6명, 특이사항 전원신경 인터페이스 이식자. 내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유령조. 북한 보위부가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탄생시킨 인간과 기계가 결합된 암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시스템의 신호를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내가 시스템을 쓰면 쓸수록 그들은 내 뇌파를 추적해 거리를 좁혀올 것입니다. 시스템 제한, 능동적 음향 소나 가동을 통한 적, 위치 식별 연산식 어우시티, FTT 앱소를 통한 반사파 분석나는 고통을 참으며 단말기를 조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의 파동이 동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파동이 적들의 신체에 부딪혀 돌아오는 순간 내 시야에는 벽 너머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는 6개의 붉은 실루엣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걷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전파를 흡수하는 특수 코팅복을 입은 채 우리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왔어. 단순한 병사들이 아니야. 검은 나비, 당장 가족들을 데리고 더 깊은 공동으로 피해요. 내 외침과 동시에 동굴 입구에서 소음기 장착된 소총의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슉 하는 소리와 함께 트럭의 앞 유리가 박살났습니다. 검은 나비는 반사적으로 소연이와 어머니를 차 바닥으로 눌러내리며 권총을 뽑아들었습니다. 진우동무는 어쩌고? 난 여기서 저놈들의 신경망을 교란해야 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나는 트럭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낡은 변압기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유령조의 암살자들은 이미 동굴 천장과 벽면을 타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시각이 아닌 나와 같은 디지털 시각으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단말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내 뇌의 모든 영역을 시스템에 개방했습니다. 이것은 도박이었습니다. 내 자아를 잃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이 동굴의 신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스킬 가동 디지털 헬파이어 효과 방영 100m. 내 모든 신경 이식자의 링크를 강제 과부하시킴. 아, 동굴 안에서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지 않는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벽을 타고 다가오던 유령조 요원들이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들의 뇌에 심어진 인터페이스가 내 시스템이 쏜 고전압 데이터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타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내 코와 귀에서 동시에 선혈이 뿜어져 나왔고 시야는 피처럼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사용자 생명력 15%, 하락 경고 뇌 신경 회로의 30%가 영구 손상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경련하는 내 눈앞으로 검은색 장화를 신은 누군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유령조 중 유일하게 내 공격을 버텨낸 자, 최강식이었습니다. 그는 얼굴 절반이 기계로 덮인 기괴한 모습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푸른색 레이저가 뿜어져 나와 내 얼굴을 스캔했습니다. 진우동무, 그 제왕의 왕관은 피로 써야 하는 법이지. 동무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남긴 게 고작 이런 고통뿐이라니 가련하지 않나? 최강식의 기계적인 음성이 동굴 안을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내 단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의 시스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고 외부 하이제킹 시도 감지 알림. 붉은 제왕이 당신에게 마지막 거래를 제안합니다. 거래 내용 당신의 감정을 제물로 바치면 이 구역의 모든 적을 소멸시킬 권능을 부여합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최강식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저 멀리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인간임을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면 인간으로 남은 채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몽골의 차가운 지하 동굴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강식의 기계적인 눈동자가 뿜어내는 푸른 안광이 내 얼굴을 차갑게 훑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생명줄과도 같은 단말기를 쥐었을 때 전해지는 그 금속적인 질감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머릿속의 시스템은 이미 인간의 인지 능력을 넘어선 속도로 경고창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시야의 절반은 붉은색 오류 메시지로 가득 찼고 나머지 절반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자 저주인 황금빛 코드들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감정을 바치고 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 남아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목도할 것인가? 이 잔인한 선택지 앞에서 내 뇌, 신경은 타들어가는 전선의 피복처럼 지독한 냄새를 풍기며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트럭 아래 엎드린 채 나를 부르는 어머니의 오열이 들려왔습니다. 소연이의 가녀린 숨소리,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 권총을 고쳐쥐는 검은 나비의 거친 호흡까지. 그 모든 인간적인 소음이 시스템의 기계적인 비프음과 섞이며 내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나는 최강식의 바지가랑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피와 흙먼지로 뒤범벅된 내 손가락이 그의 매끄러운 장화 위로 지저분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최강식은 비웃듯 나를 내려다보며 단말기를 자신의 팔목에 장착된 외부 슬롯에 연결하려 했습니다. 그가 이 시스템의 완전한 제어권을 얻는 순간 우리 가족의 목숨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네트워크는 북한 보위부의 거대한 감옥 아래 갇히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시스템의 유혹에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스템이 원한 완전한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감정을 모두 바치는 대신 내 뇌, 신경의 통증을 느끼는 감각기관을 통째로 시스템의 연산자원으로 치환해버리는 광기 어린 선택을 내렸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대신 내 자아의 일부를 영원히 차가운 기계의 논리 속에 매몰시키는 계약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전구가 터지는 듯한 강렬한 백색광이 번쩍였고 지독했던 두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소름 끼치도록 명징하고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 눈에 비친 최강식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수천 개의 취약점을 가진 불완전하게 개조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시스템 최종 프로토콜, 제왕의 강림, 강제 집행, 신경 동기화율 99.9%, 이인다리의 한계를 초과했습니다. 경고 감정 데이터의 70%가 소실되었습니다. 냉각 상태 진입. 나는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 움직임에는 더 이상 인간 특유의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떨림이 없었습니다. 최강식이 당황하며 권총을 조준했지만 내 눈에는 그의 근육이 수축하고 방아쇠를 당기기까지의 0.2초라는 시간이 영겁처럼 길게 보였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권총 총구를 가볍게 쳐냈습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탄환이 동굴 천장을 때렸고 나는 그 반동의 틈을 놓치지 않고 최강식의 가슴팍에 내 단말기를 직접 박아 넣었습니다. 스킬 가동 바이오 하이제킹 대상, 최강식의 신경 인터페이스 및 인공 심장 제어 장치. 내 놈이 무슨 짓을. 최강식의 기계적인 음성이 찢어지는 듯한 고음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전신이 고압 전류에 감전된 듯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시스템의 명령어를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뇌 속에 심어진 모든 기계 장치가 내 의지에 따라 과부하를 일으키며 타들어갔습니다. 그의 안구에서 푸른 불꽃이 튀었고 인공 관절들이 기괴한 마찰음을 내며 꺾였습니다. 그것은 전투라기보다 도살에 가까웠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동정심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표를 제거했다는 기계적인 충족감만이 메마른 가슴을 채웠습니다. 동굴 전체가 거대한 진동과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쏟아낸 방대한 데이터 폭풍이 폐광산의 지질학적 불안정성을 자극해 연쇄 폭발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나비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우동무, 정말 당신 맞소? 그녀의 물음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기계적으로 가족들을 트럭에 태우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내 시야에는 이제 몽골 국경까지의 최단 경로가 수천 개의 변수를 계산한 정밀한 그래프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생존 확률 45.0% 알림. 보상으로 붉은 제왕의 권능 일부를 영구 획득했습니다. 우리가 탄 트럭이 무너져 내리는 폐광산을 빠져나와 끝없는 몽골의 지평선 위로 달려나갔을 때 저 멀리 새벽 하늘이 보라색으로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아름다운 여명이 파장과 주파수의 데이터 덩어리로만 보였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예전처럼 따뜻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체온 36.5도, 접촉 감지라는 무미건조한 정보만이 뇌에 기록될 뿐이었습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해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음을, 그리고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음을 깨달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몽골의 거친 모래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최강식과 보이부의 추격은 일시적으로 멈췄지만 내 안의 시스템은 이제 더 거대한 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공화국이 숨겨온 진짜 비밀, 그리고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붉은 제왕 프로젝트의 심장부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감정이 메마른 눈으로 지평선을 응시하며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거나 혹은 이 세상을 통째로 재부팅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가 되어 광활한 사막으로 사라졌습니다. 트럭의 바퀴가 모래바닥을 긁는 소리는 이제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몽골 국경으로 향하는 고비 사막의 초입,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대지는 모든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 같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지평선 끝까지 이어진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오직 트럭의 희미한 전조등만이
그 어둠을 위태롭게 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채 굳게 닫힌 입술을 떼지 않았습니다. 내 뇌신경과 결합된 시스템은 이제 나를 단순한 인간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진단 보고서 신경, 동기 화율 99.2%, Sync Approx 1.0 감정, 필터링 활성 수치 85%, 차단노의 파동 분석, PEX, T-squared fractals in left front and PXL right, EI 앳발 상태, 극심한 인지 냉각 상태, 주변 환경을 순수 데이터로 치환 중. 내 눈에 비치는 어머니의 눈물은 염화 나트륨 0.9% 농도의 수용체 배출로 보였고, 소연이의 떨림은 저체온증에 따른 근육 불수의적 수축으로만 인식되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공포도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기계적인 강박만이 남았습니다. 옆자리의 검은 나비는 가끔씩 나를 훔쳐보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존재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강진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우 동무, 저기 국경 펜스가 보여요. 검은 나비의 목소리에 나는 시야의 줌 기능을 확장했습니다. 2km 전방, 중국과 몽골을 가르는 거대한 철조망이 대지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철조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디지털 만리장성의 연장선, 고성능 진동 센서와 적외선 감시기가 촘촘하게 박힌 최첨단 장벽이었습니다. 국경 보안망 분석 감시 장비 고정형 레이더, 3기, 이동식 열화상 카메라, 12기 방화벽 등급 국가안보급, 인크립션, AES OJOE-R 순찰 패턴 5분. 죽이 들어온 선에 나는 트럭의 시동을 끄고 탄력으로 차를 움직여 작은 언덕 뒤에 숨겼습니다. 이제부턴 인간의 육체가 아닌 디지털의 영혼으로 저 장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나는 단말기를 꺼내 내 뇌신경의 통제권을 완전히 개방했습니다. 내 의식이 광섬유와 무선 전파를 타고 국경 보안망의 심장부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스템이 유례없는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겪었던 보이브나 공안의 추격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하고 차가운 의지의 등장이었습니다. 경고 외부 간섭 탐지 소스 위성 기반 관격 감시, 네트워크 식별 코드, Red Control Alpha 메시지, 분실된 자산을 회수합니다. 이게 뭐지? 내 입술이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몽골 국경 전체가 거대한 푸른색 장막으로 뒤덮이는 환각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가상의 방화벽이 현실 세계로 투사된 모습이었습니다. 최강식이 죽으면서 발동시킨 최후의 프로토콜일까요? 아니면 공화국이 숨겨둔 또 다른 괴물의 등장일까요?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푸른 눈동자가 일제히 우리를 향해 켜졌습니다. 지면을 타고 전해지는 진동은 일반적인 차량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 전술 로봇들의 구동음이었습니다. 진우야, 저게 뭐니? 하늘에서 귀신들이 내려온다. 어머니의 비명이 고요한 사막의 밤을 깼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수백 대의 소형 드론들이 은하수를 가린 채 거대한 그물을 형성하며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쥐덫에 갇힌 생쥐꼴이었습니다. 현재 생존 확률 0.5% 알림 시스템이 자폭 모드를 검토 중입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나는 단말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내 뇌세포가 하나씩 타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나는 가족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정은 차단되었지만 내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마지막 인간의 조각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들을 살리라고. 네가 기계가 되더라도 저들은 자유의 땅으로 보내야 한다고. 나는 검은 나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내 금속적인 감각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검은 나비, 지금부터 내가 국경의 모든 시스템을 120초 동안 동결시킬 겁니다. 그 사이에 무조건 펜스를 넘으세요. 나를 보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뛰세요. 진우 동무, 그게 무슨... 동무는 어쩌고. 나는 대답 대신 내 신경계를 시스템의 최대 출력으로 연결했습니다. 내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아닌
과부하로 터진 실핏줄에 선혈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뇌신경의 마지막 가닥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비강을 찔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뇌세포 사이의 시냅스가 시스템의 과도한 연산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실제로 붕괴하며 발생하는 지독한 파멸의 향기였습니다. 나는 단말기를 쥔 손의 감각을 이미 잃어버렸지만 내 의식은 광속으로 흐르는 데이터의 흐름을 타고 국경 장벽의 중앙 서버실로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시스템 강제 출력 150%, 오버드라이브 연산 부하 지수 L 수미엔, UIC.exe 베타 텍스트 threshold 상태, 전두엽 뉴런회로 강제 병렬 연결 중, 알림 120초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가세요. 지금입니다. 내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핏덩어리였습니다. 내가 단말기의 실행키를 누르는 순간 몽골 국경을 밝히던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마치 눈을 감듯 일제히 꺼졌습니다. 윙윙거리며 머리 위를 선회하던 드론 군단은 통제권을 잃고 사막의 모래바닥으로 추락하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지면을 타고 다가오던 전술 로봇들도 기괴한 마찰음을 내며 멈춰섰습니다. 국경의 모든 기계적 심장이 내 의지에 의해 일시적으로 멈춘 것입니다. 검은 나비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본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연이를 들쳐업고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며 철조망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차가운 모래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내 뇌신경을 타고 흐르는 거대한 데이터의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내 눈앞의 시스템 창은 이제 현실의 풍경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오직 0과 1로 이루어진 기하학적인 지옥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스템의 최하층,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던 붉은 제왕의 코어 데이터에서 거대한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아까 보았던 레드 컨트롤 알파의 직접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침입 탐지 최상위 관리자 권한 식별. 강진우, 너의 뇌는 이제 우리 공화국의 서버일 뿐이다.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얼굴이 홀로그램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연길에서 내가 파괴했습니다. 내 눈앞에 나타난 자는 110호 연구소의 소장이자 내게 해킹의 모든 기초를 가르쳤던 스승 리문혁 박사였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가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네 아버지가 훔쳐간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디지털로 전사하는 신의 영역이었지. 이제 그만 돌아오거라. 너의 뇌는 이미 훌륭한 저장소가 되었다. 리문혁의 목소리가 내 두개골 안쪽에서 직접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말과 동시에 내 신경계의 통제권이 조금씩 잠식당하기 시작했습니다. 120초의 자유. 그 시간은 이제 나를 옥죄는 사형 선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국경 장벽의 철조망을 자르는 검은 나비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마지막 남은 인간의 의지를 쥐어짜 단말기의 강제 포맷 명령어를 찾아 헤맸습니다. 알림 남은 시간 60초 경고. 외부 코드가 사용자의 장기 기억 저장소 히포챔프스를 삭제 중입니다. 기억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